작년에 예천 수해였는데 68일 동안 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도착한 건 8시였는데 저희가 그 아주머니를 구조한 건 제가 저녁 20시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배수천차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인원도 적고 빨리 시속에 투입할 수 있으면 물량을 보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신차 구매 카비니 오토모빌에서 하세요. 모든 구매사 비교 견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차도 역시 카비니 오토모빌. 안녕하세요, 카비니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경상북도 상주에 와 있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 차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은 사람의 생명도 구하고 자연도 지키는 그런 차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있지만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정말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재산, 생명, 자연을 지키는 소방차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경북 소방 대응 대비 훈련 현장에 와 있는데요. 소방차들 중에 어떤 종류의 소방차들이 있는지 보러 가보시죠. 와, 비디님! 아니, 소방차에 벤츠가 있어요! 기사만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소방대원이신가요? 저는 김천 소방서 지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이대진이라고 합니다. 이 차는 벤츠사에서 만든 유니묵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오프로드 차량인데요.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산불 전용 험지 펌프차입니다. 와, 이게 진짜 바퀴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이 유니목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산지를 타는 그런 트럭, 험한 산지에 있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를 오를 때도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차는 다른 차보다 그 바퀴만 봐도 엄청 높지 않습니까? 네. 1.2m 정도 높이에 되는 도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륜 구동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 설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굉장히 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산불 진화차답게 이 차는 이동 중에 방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소방 차량은 PTO 구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이동 중에 방수가 가능한 차로서 만약에 산 중턱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산불을 이제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스리를 길게 펴서 불을 끌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방수포가 이동 중에 방수가 가능하거든요. 불길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는 안쪽에서 방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차가. 근데 이 차는 특별하게 여기 보이시면 범퍼 방수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방 차량에 그 한 가지의 이제 그 방수총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차는 총 2가지의 무인 방수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방수총을 저희가 이제 조작을 하면 앞에 저게 움직여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곳에 방수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호스리를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인 소방 차량처럼 고압 펌프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산불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거는 헬기로밖에 진화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불이 나게 될 경우에 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차량들도 같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헬기가 가장 산불 진화에 가장 큰 도움을 줬었는데 저희 김천 소방서뿐만 아니라 저희 산불 특수대응단에 2대, 경상북도에 총 저희까지 6군데가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총 6대를 더 배치하여서 총 10대가 이제 경상북도에 일어나는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차는 차폭이 엄청 크잖아요. 일반적인 도로를 지나가면은 차가 자리 차지를 다 할 것 같거든요? 운전을 아무나 못 할 것 같은데 소방대원분들은 이 차를 운전하는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 차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훈련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운전 주행 연습을 매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폭이나 높은 언덕을 오를 때 전혀 문제없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냉장고예요? 저희가 산불을 끌어가면 네.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불을 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2018년도, 19년도 고성 산불 이럴 때 나갈 때 한 3일 동안 그 산불을 끄는 동안 뭐 마실 물이라든가 뭐 주전부리 같은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차를 신청받을 때 이제 이걸 추가로 좀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단순히 소방관 하면은 불을 끄는 직업, 인명을 구조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큰 차를 운전도 해야 되고 소방차들을 관리, 유지 그리고 작동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여러 방면에 또 마스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관님께서는 얼마나 되시나요? 소방관이 된 지 7년 됐어요.
많은 상황들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고 이제 실제로 불을 끄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차량은 최대한 밖으로 안 나갔으면 하거든요. 산불이 나야지 출동하는 차잖아요. 그렇지. 이 차량이 혹시 몇 번 정도 운행이 됐었나요? 다행히도 이 차를 작년 10월에 저희가 배치받았는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산불이 경상북도에 이 차가 지원 나갈 만큼 커다란 실화재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저기 산불 특수대응단 분들은 험지 펌프차가 총 저 센터에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작년에 38건 이상의 산불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울부터 지금 봄까지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이 장마 되기 전까지 정말 산불 조심해야 되거든. 이 차가 앞으로도 한 번이라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내 차 팔 땐 카비니 오토모빌. 비니님! 이 차가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그 소방차 같지 않나요? 맞아요. 출동할 때 보면은 사이렌 울리면서 흔히 보이는 차가 이 차 같은데? 잠깐 한번 여쭤볼까?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민 대원님이시죠? 네. 소방관 분들이 출동하실 때 많이 타고 나가시는 차가 혹시 이 차가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제일 흔히 보이는 게 소형 준영인데 이게 바로 준영 펌프차입니다. 호수가 끌고 이제 여기서 방수가 준비되면 방수, 여기서 관창도 피스톨 관창이고 와, 피스톨 관창이라고. 종류도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폼용도 있고 화재에 따라서 네. 다 이렇게 사용 용도도 달라가지고 그리고 호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호수도 네. 이렇게 이제 65mm와 40mm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몇 리터의 용량이 되는 건가요? 이 차는 현재 한 3,000리터 정도 사용. 3,000리터면은 사실 체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물을 쏘게 되면은 얼마 정도 지속 시간으로 계속 쏠 수 있는 거예요? 물의 압력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저희 탱크차가 화재 때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물탱크라고 한 22,000 정도 있고, 이거는 3,000리터. 빨리 쏜 다음에 물을 또 충전하러 가기가 힘들잖아요. 물탱크 차량이 또 같이 이렇게 가서 또 충전을 바로바로 해주는 거구나. 방화복 하의, 신발이 이렇게 꽂혀져 있고 옷도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정리 안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세팅해 놓은 겁니다. 신속하게 바로 입을 수 있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방화복 입고서 빨리 불을 끌어 가야 되니까.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저 한번 걸쳐봐도 될까요? 네. 내 피도 두꺼운데 외 피도 진짜 두꺼워. 너무 더운데 두꺼워? 무거워? 너무 두꺼워. 이 방화복을 입으면은 그 불 속에 있을 때 진짜 안 뜨겁나요? 방어복 입어도 뜨겁습니다. 화재 진압할 때 가장 오래 걸렸던 진압 시간도 있었나요? 제가 가본 화재 중에서는 한 7시간 정도, 돈사화재라고 돼지들, 가축들 키우는 농장인데 보통 완진해도 잔화정리라고 따로 잠불 작업까지. 진짜 7시간 동안 이 방화복을 입고서 계속 진압하시면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비니님 저기 봐봐요. 저기 지금 사다리가 하늘 높이 있거든요. 기존 사다리차 대비 소형화로 빠른 사다리 전개에 빠른 저기 위에 또 대원분이 계시는데 들어가서 인터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동소방서 버풍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신성진이랍니다. 소방장님, 제가 밖에서 보니까 이 차는 기존 사다리차 대비 소형화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사다리차는 더 큰가요? 원래 다른 고가 사다리나 골절 사다리 같은 경우 25톤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차량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길이나 협소한 게 골목골목을 가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5톤 차량을 개조한 소형 사다리 차가 장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소형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빌라 또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5층 정도의 상가 건물 이런 데 사용한 거라서 위쪽에 바스켓을 타서 화재 진압을 하고 인명 구조를 하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6층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화재 진압을 하는데 저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해야지 화재 진압도 할 수 있고 요구주자도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다 착용을 한 다음에 화재 진압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사다리를 필 수 있는 버튼도 있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여기 시스템 PTO라는 네. 것을 누른 다음에 네. 뒤쪽에 가면은 무선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종을 하거나 무선 조종기가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이런 담당자들은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인 파괴 방수차?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공장이나 콘크리트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리모컨으로 저걸 조정해서 위에서 이제 속불을 제거한 후 저 피어싱으로 이제 물을 주수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무인 파괴차로 할 경우에는 화재 진압이 밖에서 물을 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압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무인 파괴차가 없을 때는 이제 속불을 사람이 직접 이제 도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차가 들어옴으로써 리모컨으로 밖에서 이제 보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북 소방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20년 됐어요. 20년이요? 그러면 혹시 도끼로 속불 진압을 할 때도 계셨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이 차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전 방식대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도끼로 속불을 작업할 때랑 무인 파괴차로 속불을 진압할 때랑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나요? 도끼로 이렇게 작업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장비로 하면은 불에 접근하지 않고 리모컨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 지원차? 그러니까 물을 뭔가 빼는 차 같은데? 화재 현장만 위급한 상황이나 구조 현장이 아니라 사실 수해 현장도 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또 작년에 정말 큰 또 참사가 있었잖아요. 수해 복구 현장이나 그런 수해 재난 현장, 그럴 때 이제 물을 빼내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윤호 네네네. 대원가님 혹시 이 차량이 자세하게 어떤 차량인가요? 급배수 지원차 같은 경우는 경북에 2대가 있습니다. 특수대응단에 하나 한 대 있고 산불 특수대응단에 한 뿔 있는데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수도 많이 나고 물난리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포항 흰남로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을 때, 그다음에 작년 예천 수해 현장 때 급배수 지원차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저희한테는 이런 차량이 없고 수중 펌프만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수중 펌프 같은 경우는 물을 빼낼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분당 2만 리터를 뺄 수가 있거든요. 제 옆에 보이시면 녹색 차량이 있거든요. 녹색 차량 펌프차가 저게 1,000리터 들어갑니다. 근데 저 차 2대 분량을 1분 안에 물을 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좀 있으면 장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수해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 차가 또 투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차가 좀 다양한데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물을 끌어당겨서 바로 펌프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수해 주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물을 배수하게 해주면 강에서 땡긴 물을 바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몰상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화재 현장이 더 힘든가요? 수해 현장이 더 힘든가요? 제가 봤을 때 그 질문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경북 119 특수대응단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재도 출동하지만 순환 구조를 많이 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물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둘 다 힘들 수 있는데 작년에 예천 수해 현장 때 68일 동안 물에 있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재보다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이 물이 저희가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둘 다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해 현장이 조금 더 힘이 들고 아무래도 인력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명 구조가 먼저기 때문에 인명 구조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위에서는 저희가 어느 방향인지 알지만 물에서는 방향을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화재 현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수해 현장이나 수중 구조 현장은 또 실종자 수색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지하주차장 흰남로 때 그 생존자 아주머니 기억하시는 분이 네. 제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도착한 건 8시였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구조한 건 제가 저녁 20시쯤이었거든요. 무슨 파이프 잡고 맞습니다, 사망하셨던 맞습니다. 분. 예, 에어포켓이라고 위에 쪽에서 네. 배관 잡고 이렇게 계셨다는데 그때 저희가 육성으로 어디 계십니까? 계세요 하니까 저 멀리서 반대편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들려와가지고 저희가 수용차서 갔는데 다행히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급배수 지원차가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었다면 저희가 물 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한 대만 맹신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차에 2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장비도 2배입니다. 무거우니까 웬만한 대원들이 붙어서는 안 되거든요. 한 20명 정도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배수차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인원도 적고 빨리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으면 물량을 퍼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낸 세금이 이렇게 알맞게 쓰인다는 거에 좀 자랑스럽네요. 네, 이렇게 경북 소방 훈련 현장에서 다양한 소방차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소방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소방대원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도 좀 와닿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방대원분들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의 안전,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방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대원 여러분 화이팅! 신차 구매 카비니 오토모빌에서 하세요. 모든 금융사 비교 견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차도 역시 카비니 오토모빌.